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제2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부자들에게서 배우는 6가지 교훈 중 첫 번째 교훈. 81페이지부터 읽습니다.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친다면 돈은 더 많아지고 물가는 더 내려간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가르치지 돈의 힘을 다스리는 법은 가르치지 않지. 하지만 경영대학원이 있잖아요? 마이크가 물었다. 내가 경영대학원에 가서 MBA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경영대학원들은 계산 잘하는 똑똑한 직원들만 훈련시킨다. 계산만 잘하는 사람들이 사업체를 맡으면 절대 안 된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숫자만 보고 사람들을 자르고 사업체를 죽이는 거다. 나도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잘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라곤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높이는 것뿐이다. 그러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 계산도 중요하긴 하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만 하지. 하지만 그것도 더 큰 그림은 아니다. 부자 아버지는 환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럼 어떤 해답이 있나요? 마이크가 물었다. 물론 있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감정을 사용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라. 감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말하면서 감정을 통제했을 때 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은 돈으로 너희들을 유혹했는데도 너희들이 다시 감정을 억제했을 때 너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그 단계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내가 물었다. 그것은 너희가 알아내야 한다. 너희가 배움을 원한다면 내가 너희를 찔레가시 덤불로 데려가겠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피하려 하는 그곳으로 말이다. 내가 너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지 않으려 하는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나와 함께 갈 때 너희는 돈을 위해 일하는 생각을 버리고 돈이 너희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함께 갈 때 무엇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배우겠다고 동의할 때 무엇을 얻게 되는데요? 내가 물었다. 찔레가시 토끼가 얻었던 것과 같은 것이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덤불에서 빠져나오는 자유 말이다. 찔레가시 덤불이 있나요? 내가 물었다. 그럼 있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찔레가시 덤불은 우리의 두려움과 욕망을 나타내지. 우리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욕망과 약함에 맞서는 것이 그 덤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그리고 빠져나오는 길은 마음으로 통한다. 이제 우리의 사고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사고를 선택해야 한다고요. 마이크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그래? 우리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선택하는 거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야. 청구서를 처리할 돈이 떨어진다는 두려움에 겁을 먹는 것도 아니다. 이성적 사고를 하려면 시간을 갖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를테면 이런 질문이다. 이렇게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최상의 방책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자신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지. 즉, 두려움이 지배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문 밖으로 뛰어나가지. 두려움 때문에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사고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마이크가 물었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려는 거다.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성적 사고를 선택할 수 있는지 가르칠 거다.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커피를 벌컥벌컥 마시고 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아까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니? 직장은 장기적인 문제의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한 가지 문제만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적인 거지. 월말에 처리해야 하는 청구서들이 문제지. 바로 두려움의 대상들이지. 그래서 돈이 삶을 지배하고,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돈에 대한 두려움과 무지라고. 그래서 그들은 부모들이 했던 일을 하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돈을 위해 일하는 거야. 시간을 갖고 다른 길이 없을까? 라고는 얘기하지 못하지. 그들의 사고는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지. 감정으로 하는 사고와 머리로 하는 사고와 머리로 하는 사고의 차이가 뭐죠? 마이크가 물었다. 그래? 좋은 질문이다. 사람들은 늘 그것을 묻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하지. 누구나 일을 해야 한다. 혹은 부자들은 사기꾼이다. 혹은 다른 직장을 얻어야겠다. 당연히 봉급이 올라야 한다. 나를 이렇게 내두르면 안 된다. 혹은 나는 이 자리가 안정적이어서 좋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하지 않지.
내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감정적인 생각을 깨뜨리지. 그리고 명확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솔직히 그것은 멋진 교훈이었다. 우리가 감정에 좌우되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확한 사고에 의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도 말이다. 그 교훈은 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내가 명확한 사고가 아닌 단순한 반응에 의해 말을 할 때 더욱 그랬다.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강남부자 따라잡기 R&D 재테크 투자연구소 제공. 감사합니다.